안녕하세요. 프라임센터 입주자 연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 관리단과 식당과 기존 구분 소유자들에게 입점 방해를 받은 신규 입점자들의 피해 사례를 보며 우리 테크노마트의 발전이 멈춘 이유와 업종 제한을 왜 포기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양 당시 구층의 업종 현황입니다. 현재의 구층 업종 현황을 보시면 20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버거, 마라탕, 라멘, 수제 햄버거 등 분양 당시엔 없었던 새로운 인기 메뉴들은 찾아볼 수 없는 유행이 지난 구성들 뿐입니다. 음식의 트렌드는 나날이 바뀌고 퀄리티가 높아져가고 있는 시대에 맞춰 최신 유행하는 음식점들의 입점을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애매모호한 업종을 두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자의적인 업종 허가 기준으로 막음으로써 우리 건물 식당가의 발전이 멈춰버린 현재의 상황입니다. C씨는 9층 식당가의 일식 라멘집을 개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9층 분식집에서 자신들의 업종은 김밥집이었으나 라면 또한 10년 이상 판매하고 있어 라면류도 업종 승인이 안 된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돈가스 매장에서는 라멘집 메뉴 중 돈가스가 고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해당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가스 매장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은 언제든 메뉴를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것이고 이를 어기시 월 100만원씩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단은 기존 업주들의 업종 주장 때문에 입점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CC는 라멘집 오픈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9층에는 CC 말고 다른 임차인이 라멘집을 오픈하였습니다. 해당 임차인은 앞에 CC가 겪어야했던 조건 없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관리단의 무리하고 애매한 업종 승인 기준 때문에 CC는 시간만 낭비하다 결국 라멘집 오픈을 포기해야 했고 누군가는 동일한 라멘집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단은 CC에게는 김밥과 돈가스 전문점 소유주들의 업종 주장으로 라멘집 업종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CC가 업종 승인을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심지어 돈가스집 소유주의 금전지불 계약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CC가 라멘집 오픈을 포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라멘집이 오픈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업종 제한을 악용하는 것은 관리단뿐만 아니라 기존 구분 소유자들도 자신들의 업종을 이용해서 신규 입점자들에게 갑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관리단이 주장하는 입점을 위해서는 기존 업종 소유주들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누군가에겐 적용되고 누군가에겐 적용되지 않는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단과 기존 구분 소유자들이 창의적인 메뉴를 가지고 입점하려는 신규 입점자들을 방해하는 바람에 새로운 메뉴도 생기지 않는 것이고 공실들만 늘어나고 있는 악순환이 지속하여 온 것입니다. 관리단의 이러한 업종 갑질은 비단 9층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테크노마트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리단은 왜 구닥다리가 되어버려 의미가 없는 업종에 집착하여 계속 손에 쥐고 있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업종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건물 안에서 막대한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업종 승인 문제로 관리단 관리회사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전담 법무팀이 있는 관리단 관리회사와 일개 개인인 구분 소유자가 싸우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습니다. 관리단은 이러한 구분 소유자 및 입주자들의 약점을 잡고 생계를 인질삼아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단과 친한 구분 소유자 혹은 대기업 등의 힘이 센 자들에게는 입점 승인이 매우 쉽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온갖 사유를 들어서 입점을 못하게 방해하거나 층 대표들이 업종 허가를 위해 사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일관된 기준과 공정한 태도로 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업종 승인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만약 제보된 것과 같이 뇌물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면 큰 윤리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건물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단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 상가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D씨는 9층 식당가에 쭈꾸미 전문점을 개업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9층에는 쭈꾸미 전문점이 없었기 때문에 입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인테리어 견적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물요리 업종을 보유하고 있던 소유주가 현재 본인은 청국장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물요리는 본인만 오픈할 수 있다며 쭈꾸미 전문점 입점을 방해하여 결국 D씨는 오픈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소유주들은 본인의 업종이 아닌 매장을 오픈할 때 본인의 업종 한시적 포기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해물요리 업종 소유주는 당시 판매동 회장층의 대표위원이었고
그는 업종 한시적 포기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쭈꾸미 전문점 입점을 방해했습니다. 즉, 관리단은 해물요리 업종을 가진 소유주이자 당시 층 대표가 현재 해물요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한시적 업종 승인 확인서를 받지 않았고 해당 업종을 비밀로 D씨의 쭈꾸미 전문점 입점을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은 이렇게 층 대표와 같이 테크노마트 내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는 절차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방임하고 있으며 다른 힘없는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업종 한시적 포기 확인서를 받아내며 형평성에 현저히 반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가진 기존 구분 소유자들도 건물의 발전을 모른 채 하고 무조건 본인의 이득만을 주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피해 사례와 관련하여 구분 소유자가 스스로 업종에 의한 독점적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상가 건물의 다양한 형태의 업종 변환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업종 제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성형외과라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성형외과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점자를 업종 제한을 제시하며 방해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구분 소유자 스스로 2년 이상 성형외과 의원을 영업하지 아니했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도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업종 제한에 의한 독점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영업의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보신 판례와 같이 사용하지도 않는 업종을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 손을 쥐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태도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은 지금까지 23년 전의 분양 업종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고집하고 있으면서 일부의 구분 소유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단의 기준은 누가 보아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관리단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종을 승인해주는 것일까요? 트렌디한 신규 외식 업종 도전자 A씨, B씨, C씨, D씨는 어떤 좋은 아이템을 제안해도 모두가 다 불허가 되었고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창업 아이디어만 빼앗겼을 뿐이었습니다. 관리단 혹은 관리사와 친분이 있는 세력만이 그 아이디어대로 신규 입점 허가가 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에 강변 테크노마트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입점했다가 다시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 업종을 가진 소유주가 영업금지 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건물의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보호라는 과거의 구태연한 명목하에 결과적으로는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 테크노마트의 대표적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업종 제한의 역할을 축소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음식점들이 새롭게 들어와줘서 자연스러운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의 기회를 열어줘야 음식의 맛과 서비스가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업종 제한의 변화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상인이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관리단 관리회사 그리고 기존 식당과 구분 소유자들의 업종을 이용한 갑질로 인해 우리 구층 식당과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새로운 변화를 찾아보기 힘든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희 프라임센터 입주자 연합은 이러한 우리 건물 내의 부조리로 식당가에서 변화가 필요한 몇몇 음식점들이 신규 트렌디한 업종의 입점을 막아 우리 식당가의 메뉴의 다양화와 발전을 막고 있는 현실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또한 새로운 업종을 가지고 도전하는 신규 입점자들이 겪어야 했던 억울한 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그분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단의 행패에 힘없이 휘둘러왔던 구분 소유자 및 입주자분들께서는 관리단의 부정한 행태에 힘을 모아 저희 건물의 공정함과 입주자분들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야 하며 23년 된 업종 제한도 이제는 걷어내고 그 업종 제한의 힘으로 군림하던 일부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누가 이 건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지 우리 점심 저녁 음식 맛과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관리단과 구층 식당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경쟁 원리에 입각하여 경쟁력 있고 변화하는 구층 식당가를 만들어야 하고 저희 건물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입주자분들도 다시는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프라임센터 입주자연합이 이러한 부조리를 막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건물에서 겪은 불공평하고 억울한 비리를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용기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고 저희 건물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